안녕하세요. 안낙현 소장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최근 청주 대농지구 지회시티 쪽의 그 아파트 그 거래 현황과 최근 이제 코비드19 코로나 사태 이후에 부동산 시장과 이제 경제 상황에 맞물리면서 이제 사람들 심리도 계속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또 실거주자나 투자자 관점에서는 매도 시기와 매수 적기를 어떻게 잡아갈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자의 이제 네이버 매물을 보면은 신형 1차, 신형 지으시트 1차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고자 하는 게 이제 218건, 전세가 78건, 월세가 34건으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 두산이브 지으시티 2차 같은 경우에는 매매는 135건, 전세가 72건, 월세가 42건으로 매물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중복 매물, 동일 물건, 중복 매물은 이제 제외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중복 매물이 이제 부동산에 여러 군데 또 같이 내놓기 때문에 중복 매물을 보면 합산한다면은 신형 지어시티 1차 같은 경우는 매매는 이제 381건, 전세가 186건, 월세가 66건으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부동산 사무실이 이제 같은 호실을 갖다가 두세 군데씩 같이 동일 매물로 중복 매물로 등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동일 매물을 제외하면은 매매는 135건, 전세 72건, 월세 42건으로 신형 지으시티 1차가 매물로서 등재가 되어 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동일 매물, 중복 매물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 이제 256건이고요. 전세가 173건, 월세가 73건으로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동일 물건, 중복 매물을 이제 제외해서 산정하면은 이제 매매가 135개, 전세가 72개, 월세가 42개로 매물로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두산이브 2차 같은 경우에는 4억 1천에서 5억 6천까지 가격대가 편차가 큰 상태로 이제 매물로 매도인들이 등재가 되어져 있고요. 1차 같은 경우에는 뭐 3억 9천부터 뭐 10억 5천까지 이제 38평부터 77평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등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3월 달에 오늘 27일입니다만은 실거래가 건수하고 이제 전세 건수를 말씀드리면 두산이브 2차 같은 경우는 34평이 매매가 12건이 이제 국토부의 실거래가가 등재가 돼 있고요. 전월세는 4건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3월 이후에 3월 달에 오늘 27일입니다. 이랬을 때는 매매로 팔고자 하는 매물 등록한 거에 비해서는 뭐 12건, 이게 전세가 4건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져 있고요. 신형 지으시티 1차 같은 경우는 매매가 5건, 전세 월세가 9건이 이제 3월에 거래가 되었는데 38평이 한 건 이제 4억 6천에 실거래가 되었고요. 49평은 2건이 거래됐고 5억하고 5억 6천이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59평은 2건이 실거래가 3월에 되어져 있는데 6억 2천 5백이 돼 있고 7억 원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실거래 현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2월에 대비해서 큰 폭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직 이제 한 달 이내에 이제 매매 국토부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요 사태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또 많이 이제 하락이 되어져 있는 것 같고 또 주식시장이나 환율
그리고 그 정부 정책 또 이제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한국은행이나 이제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올해 상반기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제 한번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코로나 사태에 관련돼서 이제 최근에 이제 3월 중에 나온 신문 기사들을 쭉 이어서 말씀드려 보면 이제 3월 17일에서 20일 날 이제 중소기업 대상으로 407개 이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지속이 되면은 얼마 정도까지 기간 내에 이제 좀 진정이 되기를 바라는지 감내 가능한 기간을 물어봤을 때 1개월 이내는 5.2%고 1개월에서 3개월은 36.9%,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은 28%, 6개월에서 1년은 11%, 1년 이상 견딜 수 있다가 18%가 됩니다. 그래서 3개월까지 감내 가능하다고 하는 게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0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 중에 40%니까 한 160개 업체가 난 3개월 정도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나도 어렵다. 나도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 이런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한 걸 봤을 때, 코로나 이 19가 우한폐렴이 1월 24일 날 이제 국내에 이제 설이 이제 경과하고서 이제 중국에서 발생한 거를, 중국에 발생한 것이 작년 12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제 알려진 거는 1월 24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이제 3개월이 되면은 한 4월 20일 그 남짓 요 정도 수준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3개월째가 되는 건데, 요게 좀 진정이 돼야 됩니다만은 지금도 지난주보다는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큰 폭으로 그렇게 감소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이고, 또 이제 중국은 많이 이제 확진자나 사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라든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다음 이란, 그다음에 유럽의 이태리, 스페인, 독일, 그리고 이제 영국,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걸로 뉴스에서 봐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계속 확산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제 진정이 된다고 해서 글로벌 그 공급망과 소비망, 판매망, 생산망이 다 생태계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느 한 지역이 이제 이렇게 봉쇄가 되거나 교류하기가 제한돼 있다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수준으로 이제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S&P라든지 뭐 한국은행, 피치, 무디스에서 기존에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뭐 2.3, 2.2, 1.9, 1.1로 전망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S&P 같은 경우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역성장할 거다, 마이너스 0.6%로 역성장할 거라고 이제 수정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GDP의 한 11위 정도 되는데 1년간 전 세계 그 GDP는 8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한 1.5조 달러, 1.6조 달러 되면은 한국 돈으로 한 1,800조, 1,900조 정도가 이제 1년 GDP가 되는데요. 미국 같은 데는 미국은 21조 달러 정도 되고 유럽은 18조 달러,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한 14조 달러, 이제 일본이 한 5조 달러 정도 되는 거고, 이제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3.8조 달러 정도가 이제 국내 GDP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S&P 같은 경우는 역성장할 것이다, 장기화 된다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서 경제 상황은 이렇게 썩 좋게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외부 기관들이. 그리고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삼성이나 LG나 이제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 포스코, LG전자, 현대제철 이런데 한국의 그 간판 대기업들인데
여러 가지 그 생산 공장들이 이제 뭐 체코도 있고 슬로바키아, 인도 이런 쪽에 이제 스마트 공장, 삼성전자의 스마트 가전 뭐 이런 거, 포스코 자동차용 강판, 뭐 TV 완성차 이런 것들을 글로벌 그 생산 공장, 해외 공장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전부 대부분이 다 봉쇄,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라에서는 국경이 봉쇄되어 있거나 교류가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으로 출입하고 있어서 북미라든지 유럽에 이제 삼성이나 LG가 이제 TV 가전 이런 것을 매출액이 많이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뭐 한 5% 정도, 그 정도, 미국은 한 5% 정도, 뭐 유럽은 한 뭐 이렇게 좀 해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것이 좀 올해는 그 이제 소비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줄면 소비가 줄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줄면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서 약간 좀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디스에서 이제 신용 등급을 우리나라 대기업을 이제 무더기로 강등을 했는데요. 뭐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뭐 SK종합화학, 이마트, 한진인터내셔널 이런 유가 때문에 이제 이런 정유주가 좀 많이 내려가 있어서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이제 유가 WTI 그 서부 텍사스 중진료 같은 경우는 좀 한 23불에서 25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는 한 60불 정도 됐습니다만은 지금 20불 정도 가기 때문에 그 이제 국제의 이 정유 화학 같은 것이 그 중국 업체들도 이제 저가로 덤핑하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그 러시아가 이제 감산 합의를 좀 한다면 다시 30불대로 이제 회복은 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60불까지는 당장 올라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중국이라든지 그 유럽의 그 수요가 그만큼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회복되는 건 좀 당분간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피츠라든지 뭐 S&P 뭐 무디스에서 뭐 미국의 그 보잉이라든지 델타 항공, 포드, 그다음에 이제 위워크 이 공유 오피스죠. 이런 것들은 이제 투자 적격 등급은 이제 트리플 B 이상이 돼야 되는데 더블 B 정도 되는 뭐 델타 항공은 지금 그 정크본드 수준으로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주가 상당히 좀 영업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상당히 그 신용 경색, 그 달러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미워크 같은 경우도 이 공유 오피스인데 요즘에 이제 뭐 사무실도 이제 폐쇄하고 이제 그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그렇게 좋지 않게 이제 하향 등급을 이제 S&P에서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번 주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소방수로서 한국판 이제 양적 완화를 하겠다. 그래서 무제한 뭐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RP 같은 거를 매입한다. 뭐 이런 거는 상당히 그 RP를 매입해 주면은 증권사가 숨통이 트여지죠. 그래서 상장 증권사 주가가 이제 많이 내렸다가 최근에 이제 많이 폭등을 했었죠. 그러니까 RP가 일단 이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은 증권사나든지 그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 상당히 그 시정 경쟁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최근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생산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많이 이제 급감하는 바람에 이제 경제 활동이 이제 마비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영업 실적이 저조하면서 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 달러 확보가 최선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현금, 미국 달러 투자가 유망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게 FED, 페드에서 뭐 세 차례의
올 이제 3월 들어서 이제 두 차례 B컷을 했는데요. 0.5% B컷 이후에 이제 1.5% 뭐 다 인하해가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0%에서 0.25 정도 퍼센트로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져 있고요. 한국은행도 0.5% 인하하면서 이제 0.75%로 기준금리가 내려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오히려 인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도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오히려 올렸어야 되는데 내렸기 때문에 좀 외국인 그 외화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아졌죠. 이게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간다고 해서 그 모기지론 금리가 무한정 내려가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영업은행의 영업 비용이 고정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 금리 이상 한 2.2% 후반대 이 정도가 모기지론 금리인데요. 이 정도로 이 금리가 아무리 내려간들 0%가 된다 한들 그 모기지론 금리는 상당히 그 높은 수준 2.8 정도 현재하고 별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 약정화는 이제 무제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뭐 매일 뭐 한 400억 불 하면은 뭐 한 50조 정도 되는데 계속 매일 해주겠다라는 거고 또 이제 패드에서는 특징이 이제 회사채나 CP 매입을 해주겠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이라든지 그 빅스지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다우라든지 이제 상당폭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CP나 회사채 매입을 법적으로 이제 하는 법에 의해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아직 그 선거 전까지 4월 15일 전까지는 통과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그 금융 전문가들은 한국은행도 회사채나 CP 매입을 미국 페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세금이 잔뜩 늘어나게 되겠죠. 하여튼 그 미국 페드에서는 뭐 기업은 이제 CP 같은 거 90일짜리 CP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매입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미국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아직도 실물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제 도시 봉쇄, 록다운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워싱턴주라든지 캘리포니아주, 그다음에 이제 저쪽 뉴욕주 같은 데는 뭐 사망자나 확진자가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유럽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는 하루에 뭐 700명, 800명씩 이제 사망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경제 활동이나 일상생활 하기가 다른 사람하고 교류하기가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상당히 그 경제 활동을 제약받는 바람에 아무리 돈을 많이 이렇게 회사채를 매입하고 뭐를 해도 양적 완화를 무제한 해도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 한 그 추가적으로 주식 하락이나 환율이 올라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것은 뭐 당연히 보입니다. 또 자연스러워 보이고요.